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꼭 해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백신을 맞고 계시는데요. 질문을 먼저 하나 답하겠습니다. 2가지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짧은 정답은 괜찮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이저를 먼저 맞았다 했을 경우에 그 파이저 백신은 3주 후에 또 다른 도수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저 백신이 없다, 모더나 백신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파이저 백신을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주 후에 모더나를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모더나를 먼저 맞았는데 4주 후에 또 모더나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저 백신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파이저를 맞으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저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나 그 내부에 들어있는 mRNA라는 유전 물질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당 단백질, 그 스파이크 프로틴, 그 당 단백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장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회사 것을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부족했을 경우에 그것을 2번째 도수를 그러면 안 맞겠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 것이라도 맞는 것이 효과도 있고 괜찮다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져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이 됐다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백신이 효과가 없는가? 한 번만 맞아서 그런가? 근데 어떤 분 때문에 그러냐 하면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노출이 된 분이 충분한 면역력이 강화가 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복제가 되면서 증상을 일으킨다면 백신 맞은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것은 백신을 맞기 전에 노출이 됐거나 2번 백신을 맞기 전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자유분방하게 조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첫 번째, 고열이 있고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쁜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입맛이 없고 냄새를 못 맡는 것, 이것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메스껍고 구토증, 그리고 설사가 나고요. 목이 쓰리고 또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과 근육통이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앓고만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실 수 있는 7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 측정기를 구입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산소 측정기는 여러분들의 혈액 속에 산소가 얼만큼 잘 포화가 되고 있는가, 얼만큼 잘 공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된 피가 손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 측정을 했을 때 95% 이상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85%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 하면은 호흡기에 곤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 측정기는 맥박도 측정을 해주는데요. 이 맥박이 100 이상이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 상태는 한 85 정도, 그리고 맥박은 100 이상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증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원적외선 온도계인데요. 원적외선 온도계는 이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온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마를 통해서 잰 것보다 실제적인 체온은 1도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된 온도에다가 1을 더했을 때가 진짜 온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도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고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1을 더하면 거의 이제 고열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혈압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얼마나 잘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가. 그래서 수축기, 이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쇼크가 올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혈압기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기에 또 역시 맥박수가 나오죠. 그래서 맥박수가 100 이상 올라가면 심장에 무리가 될 정도로 혈액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그 혈관이 너무 많이 이완이 돼서 쇼크 상태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상적인 혈압이 120에 80, 110에 70인데 계속 재봐도 90에 60, 뭐 85에 50 이렇게 떨어지면은 쇼크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인 경우에는 160에 100 이상일 경우에는 잘 주시하셔야 되고 180에 110 이렇게 올라가면 응급실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압기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이 혈당 검사하는 기계인데요. 3A, 3B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혈압과 혈당은 같은 부류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쭉 빠졌어요. 근데 힘이 쭉 빠진 이유가 충분히 식사를 못해서 그런지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병세가 악화돼서 그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당 검사를 딱 했는데 정상적으로 80, 12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혈당에는 문제가 없는데 병세가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너무 힘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당뇨병인데 혈당이 200에서 머물고 그 공복에 혈당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꾸 140, 15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내려갈지를 모른다. 그러면 나의 그 당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왔을 경우에는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엎드리든 똑바로 누워있든 그 혈액 공급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균형을 이루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이러한 그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산소 공급과 혈액 순환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고요. 만약에 내가 천식이다 그러면은 천식의 치료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헤일러 있죠? 그래서 천식을 치료하는 기도 확장기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하실 수는 없지만 주치의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는데 다음 세 가지를 좀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해열제로서는 타일러놀입니다. 물론 타일러놀은 처방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슈런스 처리를 하면은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해열제 같은 경우나 또 항생제 이것은 처방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는 당장 쓰기 위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에 감염될 그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이제 처방을 받아 놓으시고 약은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나의 깨끗하고 묽은 가래에서 걸쭉하고 누런색이나 시퍼렇게 이제 가래 색깔이 바뀌면은 박테리아 폐렴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항생제를 쓰실 수 있도록 에이즈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기관지 염증이나 그 폐렴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 증세가 심각하기 전에 빨리 처방전을 받으셔서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에 엄청나게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 중에서 데카드론이라는 그 스테로이드가 잘 듣습니다. 제 환자들은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처방을 하면 거의 2주 동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컨디션이 훨씬 더 좋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사에게 의뢰할 것이지만 알고 계시면은 그냥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이머전시 룸에 갈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미리 여러분들의 병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급한 불은 껐는데 나머지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그 항체를 만들고 면역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입맛이 없거나 정말 식사를 하면은 미식거리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백질 음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료, 그리고 보통 물은 12컵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이거 12컵을 어떻게 먹나. 그냥 약같이 하루에 12컵 드실 것을 딱 준비해 놓고, 12컵이면 물병으로 6병입니다. 6병을 딱 준비해 놓고 숙제같이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실 거예요. 그 종합 비타민 음료가 또 있는데요. 한 끼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음료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 이제 소일렌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단백질인데,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소일렌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쉽게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는 그 콩으로 만든 단백 음료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이키드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네이키드 주스를 만드는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쉽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한두 병씩 여러분들 꾸준히 드셔주시면 보통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시지 못하는 것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 드시는 것이 꺼려지고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비타민 음료를 집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이 있는데요. 비타민 C고요. 비타민 D, 셀레늄과 징크는 사실은 비타민이 아니라 무기질이죠. 셀레늄과 징크, 아연은 브라질넛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는 고추에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피망에 충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나 레몬에 비타민 C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고추나 피망에 오렌지나 레몬보다 한 2배 이상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식물성 음식에 없는데 유일하게 표고버섯을 말리셨을 때 충분히 비타민 D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비타민 D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전에 강의드렸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렸을 때 그냥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그리고 비타민 섭취를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맑은 공기와 또 환한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분에 있는 그 나무도 그냥 컴컴한데 이렇게 그냥 처박아 두면은 잘 자라지 못하는데, 한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창문 옆에다 딱 놔두면은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 같이 여러분들도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햇빛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는 이렇게 걸어두시고 소독하시지 마세요. 일회용은 정말 일회용입니다. 하루 쓰고 버리시고, 헝겊은 깨끗이 빠르셔서 햇빛에다 소독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잊지 마세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강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근력 운동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근육의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에 누워 계시지 말고 누워 계실 때라도 여러분들의 다리와 팔 근육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린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식과 잠입니다. 휴식과 잠은 절제를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습관인데요. 내가 지나치게 나를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절제를 찾으면서 그 절제를 회복하면서 휴식과 잠을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 잘 하시면
완치될 수 있다 하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시는 것,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신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더하기 마지막 신뢰와 확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연치 않게 또 예측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머전시 룸이나 또 중환자실에 가시지 않으면서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